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무브먼트 디자이너 제이키입니다. 보통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상은 사실 당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역할은 사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통은 우리가 자신의 몸과 기능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지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야지만 반드시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운동을 지속을 하고는 있는데 그 운동 방법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과 기능을 망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차지하는 특히 이 허리 부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허리를 망치게 될 수도 있는 운동들, 조심해야 되는 운동들 5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설명드릴 것은 사실 가장 먼저 데드리프트인데요. 데드리프트는 보통 스티프나 루마니안 계열로 접근해서 많이 데드리프트를 배우시는데, 사실은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예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주는 이점이 뭐냐면 일단 다리의 청여도를 높이고 그리고 발목과 고관절 가동성을 잘 만들어주고요. 또 허리의 안정성까지 잘 키워줍니다. 왜냐면은 복압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루마니안이나 스티프를 많이 하시게 되시면은 허리에 아무래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먼저 배우시는 겁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시려면 잘 배워야 되는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허리가 사실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스티프와 루마니안을 하시게 되면 엉덩이 근육 둔근이죠. 둔근을 활성화시킨다기보다 오히려 허리나 햄스트링을 더 경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먼저 잘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운동은 크런치 종류예요. 크런치 종류. 요추가 사실 이렇게 약간은 S 중에서 밑에서 약간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있는데,
커브를 반대로 굴곡시키는 동작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추 분절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존재하고, 자, 반대쪽으로 구부려서 디스크를 굳이 압박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자세를 보시면 단계별로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체조 짐내스틱에서 하는 그 기본적인 코어 운동인 할로우 바디 자세가 될 텐데, 이 자세는 아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좀 보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누워서 천장 보고 있는 자세에서 허리 밑에다가 이 요추에다가 타월을 깝니다. 그래서 그 타월이 빠지지 않게끔 압박하시면 배 힘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버텨주시고요. 그 시간 동안 타월이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타월을 안 빠지게끔 허리를 꽉 눌러주신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이 몸통에서부터 약간 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마도 그러시면 타월이 빠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타월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만 반드시 이 프로그레션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게 잘 되시면 그 다음에 할로우 바디 자세로 가시면 돼요. 마찬가지 크런치 같은 경우에도 타월을 꽉 눌러주신 이 자세에서 머리에다가 목이 좀 쓰일 수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타월이나 아니면 손을 대시고 이 상태에서 크런치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다음 단계에서도 허리를 잘 눌러주신 상태에서 배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크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해주셔도 아퍼는 충분히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신 식스팩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굳이 V업이나 시덥 같은 동작들을 해서 허리에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키우지 말자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레그레이즈예요. 레그레이즈라는 것은 이제 다리를 내렸다 올리는 동작의 복근 운동인데, 이 레그레이즈를 하실 때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바닥에 잘 누르고 복부의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내렸다 올릴 코어 능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리를 내렸다 올리는 움직임을 통제할 정도의 코어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하는 역할은 사실 상지와 하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다리를 내렸다 올릴 때 그 움직임 자체를 코어가 통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은 다리를 내리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뜨게 됩니다. 또 그러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고 허리 근육이 과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그레이즈도 조심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딱 핀 다음에 허리를 꽉 눌러서 배에 힘을 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보는 거예요. 내리시다 보면 허리가 뜨려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정도 각도에서 뜬다 하시면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그 가동 범위만 가지고 하셔야지
배가 얘를 다리 움직임도 통제를 할 수 있고 허리 부상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좌정글, 최정글 스트레칭이에요. 좌정글은 앉아서 하시는 앞으로 숙인 스트레칭이고 이 최정글은 서서 숙인 스트레칭이신데 이 최정글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숙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 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부가 반대로 굽기 때문에 디스크가 진짜 터질 수도 있고요.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은 압박력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서 다리를 최대한 펴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 중립을 잘 유지하신 다음에 그 척추 중립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허리가 자주 뻐근하기 때문에 얘를 늘려주려고 이렇게 숙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구부려버리면 길이끈이 좀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많은 허리 통증의 원인은 사실 저희가 만질 수 있는 이 길이끈이 원인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뒷머슬이 유방형근이라는 애가 문제거든요. 근데 유방형근이라는 애는 이렇게 숙여서 스트레칭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옆으로 숙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운동은 백스텐션이에요. 이 기구로 하시는 건데 백스텐션 아시겠지만 헬스장에 많이 있죠. 그 허리를 뒤로 제끼는 동작으로 하는 운동인데 이 동작이 사실 이점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백스텐션을 했을 때 이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둔근의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대둔근이라고 하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플힙 있잖아요. 엉덩이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 애플힙, 그의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걔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또 걔의 볼륨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애플힙 미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둔근이 상당히 이 힘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애이기 때문에 걔의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둔근 위아래로 존재하는 그 위치하고 있는 길이끈과 햄스트링의 등척성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등척성 수축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강화시킬 수 있어요. 등척성 수축성이 강화가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무릎이나 고관절, 요추 이런 애들이 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충족이 돼야 될까? 두 가지를 제가 또 뽑아봤는데요. 요구사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골반과 요추의 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반과 요추, 골반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그냥 고관절을 생각하시면 되고 요추는 그 디스크 많이 발생하는 그쪽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부위가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가동관절이라고 해서 얘는 잘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애고 요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딱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다른 역할을 상호 잘 했을 때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좋은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잘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둔근의 수축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둔근을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둔근이 비활성 상태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둔근의 수축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백스텐션 하실 때 보시면은 저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요거는 지금 골반이랑 요추랑 완전히 다 분리된 거예요. 얘는 평평한데 얘는 뻥긋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자세가 되시면 분리가 잘 되는 건데 요 두 부분을 서로 잘 분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보통 내려갈 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추 사이에 있는 분절 사이에 압박력을 증가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근의 수축력. 그러니까 이 둔근 빼고 햄스트링과 이 길이끈은 길이가 그렇게 변하는 수축이 아니에요. 지금은 얘네는 그냥 요 뼈랑
그 관절들을 잘 잡고 있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요. 얘만 유일하게 엉덩이가 벌어졌다가 수축하는 형태로 상체를 들어올리게 되는 건데, 만약에 둥근 수축력이 없다고 하시면 기립근이랑 햄스트링을 훨씬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시면 둥근의 수축력을 강화시킬 수 없고 둥근을 키우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근육이나 햄스트링은 더더욱 경직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다른 부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허리 아프시거나 혹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운동들, 금기시해야 되는 운동들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제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